네, 대박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제 오늘 금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이제 지나갔는데요. 이번 주 시작과 끝을 이제 메타버스로 시작해서 메타버스로 끝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지금 한 달 이상을 시장은 이제 오로지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메타버스 수혜주 찾기 놀이가 이제 한창이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세가 나왔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다 폭락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테마는 계속 쭉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 대장이 꺾였냐 안 꺾였냐를 보면 되거든요.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 실질적인 수혜주죠. 실질적인 수혜주고 모든 플랫폼을 이미 다 갖춘 회사입니다. 자, 위메이드가 이제 오늘 다시 또 주가가 5% 가까이 또 상승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잘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고, 오늘 많이 빠졌던 것들은 그동안 이제 새롭게 이제 메타버스 NTF 관련주다 하는 종목들이,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챙겨놓자,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좀 약세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좀 1등주와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게임주 중에서는 뭐 컴투스도 오늘 장중에 6%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결국엔 또 다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라던가 이런 이제 기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이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이 일단은 양호하죠.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멀쩡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다음 주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테마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예상하면서 마무리했던 이제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 뉴스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그쪽에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오늘 나온 뉴스들 좀 보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가 끌어올렸던 이유죠. 미르포가 글로벌 동시 접속자가 이제 13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뭐 역대 최고치의 동시 접속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메이드 측에서는 서버를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밑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그래서 2배는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이 일단 10조는 넘어야지 정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위믹스라는 이 NFT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 가치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총을 훨씬 뛰어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바람이 아직까지도 이제 꺾이지 않는 어떤 이제 그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위메이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메타버스 투자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12월 달엔 또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출시하는 ETF인데 해외 글로벌 업체들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ETF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벌써 국내 메타버스 ETF 상품에만 한 달에 3,500억 원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메타버스 지금 테마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만큼 안전판이 마련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쪽에 투자하면 ETF 쪽에서 3,500억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메타버스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다른 업종들은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게 맞아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상황이 아니죠.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다 팔고 메타버스 쪽으로 옮겨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섹터들, 피해를 보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거죠.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또는 대형 호재성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사실 이제 그동안 뭐 머크 치료제 나오고 화이자 치료제 나오면서 이 레키루나 같은 경우에는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나왔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참 황당한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유럽에서 유럽 질병청에서 이제 레키로나주에 관련돼서 그 권고를 했어요. 치료제를 사용한다, 즉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 급등 출발을 하자마자 바로 이 급등이 매도의 기회가 돼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10% 가까이 상승한 상태에서 계속 줄줄 흘러내리더니
보합권까지 떨어져서 마감을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주가가 엄청나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올라오면 그걸 손절의 기회로 삼아서 메타버스로 옮겨 타자.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 발동이 되지 않았나. 자, 이런 기사가 있죠. 메타버스만 걸치면 실적 부진쯤이야 아무 상관없다. 컴투스 목표가 줄줄이 대폭 상향 중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컴투스도 이제 제가 바닥권에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대박인들께 추천해 드린 종목이긴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날 뭡니까 라이브 방송 할 때는 말씀드렸죠.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들고 와도 되겠지만 지금 와서 컴투스를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생각은 좀 여전합니다만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목표가를 계속 대폭 상향 중이다. 즉 메타버스를 끼고 있으면 일단은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실적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만으로 NC소프트가 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NC소프트 오늘은 당연히 이제 조정세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 거의 대부분이 다 조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NC소프트도 피해갈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한 9% 마이너스 9%에서 이제 마감이 되는 이런 변동성이 또 극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핫하냐면 NC소프트를 어제 슈퍼개미 한 명이 5천억 원을 샀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1,500억 정도는 당일날 상한가 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팔았겠지만 다시 팔아서 현재 이제 보유 금액이 3,500억이 단 하루 만에 들어와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주를 한 방에 쓸어간 슈퍼개미가 있다. NC 종토방이 발칵 뒤집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개인 한 명이 5천억을 샀다는데 개인 계좌 역대 최대 매수세로 기록이 된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핫하다는 거죠. 누군진 모르겠지만 현금이 뭐 5천억 있는 개인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지만요. 한 종목에 하루에 그걸 쏟아부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얼마나 이게 핫하냐를 이제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덱스터 같은 경우도 NC소프트 NFT 접목 신규 게임 서비스 협력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윗꼬리를 달면서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급등했다가 피리침을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피리침 많은 종목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리고 YG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YG가 하이브 두나무와 NFT 뛰어든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이제 YG 플러스 자회사 YG 플러스가 NFT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YG 플러스도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또 마이너스 5%로 쭉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NFT 관련주에 접근한 사람들은 좀 약간 공포심을 느꼈을 하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일단 대장주들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외에 이제 중소형주들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진다.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들, 캐리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이 종목들도 뉴스가 있었어요. 그 뉴스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캐리소프트 해외에서 더 인기, 한국판 로블록스다, 주목된다. 물론 주가는 빠졌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였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해지는 상황인 것 같죠? 싱 ABC 10편 유튜브 조회수 1억 6천만 뷰 돌파,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전망, 콘텐츠 IP, NFT 접목 기대.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 때 캐리소프트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온 거가 이제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렸다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제 기사화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 영어 교육 노래 영상이 해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로블록스와 비교되고 있다. 이게 로블록스와 어떻게 비교되고 있다는 건지는 자세하게 이제 표현은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풍부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NFT에 접목해서 상품화에 용이한 이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에서부터 메타버스까지 CES 2020에서 신사업을 대거 선보인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컴퓨터 그룹이 내년 1월에 CS 2022 전시에 참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인공위성이랑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사업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대규모 인력을 꾸려서 신사업 부문 위주로 전시를 진행할 계획.
지난번에 한국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주가가 완전히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히 바닥인데 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메타버스로 관련주로 또 이제 시장에서 엮일 가능성이 또 있겠구나. 뭐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르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일지 안 엮일지는 결국엔 또 수급이 결정해줄 요인입니다. 이 회사 진짜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과연 이 회사를 관심을 가져주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이런 관련된 기사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일단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게임주 중에서 어제 NC소프트가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 갔던 이유, 그리고 이제 슈퍼개미가 뭐 3,500억을 샀던 이유, 그 이유가 결국에는 NC소프트도 이제 앞으로 만드는 게임을 NFT화 하겠다라고 진출 선언을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뭔가 위메드처럼 만들어 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계획만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 똑같은 날 또 NFT 게임을 만들겠다고 또 선언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넷마블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게임주도 자체가 다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NC소프트와 넷마블은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어저께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저께 바닥권에서 NC소프트는 상한가를 간 건데, 넷마블은 사실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아직까지는. 대형 게임주들 중에서 NFT 진출을 선언했는데 주가가 아직 안 움직인 종목, 넷마블도 또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또 여러분들 신규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다면 이것도 이제 관심권에 놓고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너무 많이 급등이 나온 것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종목을 찾는다, 숨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찾거나 또 신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우리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 ST팜을 들고 계신 또 구독자분들이 많죠. 대박이님들이 많은데 대박이님들이 ST팜 AS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ST팜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ST팜 주가는 못 가고 있죠.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ST팜이 어떤 악재가 나와서? 아니죠. 실적이 안 좋아서? 아니죠. 또는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다음부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니죠. 또는 백신 개발하는 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호재성 내용만 맞나요? 많습니다. 또 오히려 추가적으로 나온 호재성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수급이 관심이 없다. 어디에? 바이오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 바이오에 관심 있는 수급이 있다면 그 조그만한 돈이라도 어디로 가는 게 낫느냐? 사람들은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쪽으로 수급이 쫙 옮겨간다는 이야기는요.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가만히 있고 메타버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종목을 팔면서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얘기는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리 호재성 내용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수급은 계속 가는 거냐?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은 결국 계속 돌고 돕니다. 계속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게 이제 역사의 순환매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질 때 미리 좀 담아놓고 그리고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이쪽 ST팜엔 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9일날 나온 소식이 있었고 10일날 나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9일날 ST팜이 11월 9일에서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M&A 헬스 컨퍼런스에 스폰서로 참여한다. 이번 학회에서 양주성 사업개발 실장이 참여해서 다수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파트너링 미팅을 가지고 CDMO 사업과 항바이러스 및 항암제 분야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스타팜의 mRNA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플랫폼 기술의 차별화와 대량 생산 설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에스타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학회 베를린
학회에 이제 참여한다라는 소식인데 그 mRNA 헬스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호재성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라일람에서 고혈압 치료제인 질레베시란이 임상 이상이 시작됐다라는 소식. 질레베시란은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 투여로 고혈압을 정상화시키는 약물이다. 1일 1회 경구 투여하는 기존 약물 대비 투약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이제 기사가 있는데 기사에서 언급한 1회 투여용량 600mg으로 환자 한 명당 연간 투여량을 계산해 보면 분기 1회 시 2400mg, 반기 1회 시 1200mg이 소요되고 상업화 후에는 1000만 명이 투여할 경우에 연간 12톤에서 24톤의 올리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엔 연간 12톤에서 24톤의 올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생산 규모로 봤을 때요. 지금 올리고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3개의 지금 생산량을 다 합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설을 해서 생산량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올리고 신약만 해도 100개에 달하고 지속적인 만성질환 치료제가 연이어 개발이 되면서 올리고 원료 수요량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분기 실적 때 에스티팜의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올리고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업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임상 시료만 가지고도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임상 3상에서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또 그 신약들이 또 엄청 많이 대기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돼서 뭐 인클리시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되면 미국에서도 FDA에서 인클리시란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B형 간염이라던가 고지혈증이라던가 많은 희귀병 치료제들이 지금 현재 내년부터 상업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임상 후기 단계에 있는 애들 중에서 단 하나만 상업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올리고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임상 실험만 나가는 것도 얘네들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올리고를 만드는 회사들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1위 올리고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톤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물량이 없어서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지금 사업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죠. 기다리면 갈 때 되면 다 갑니다. 뭐 신텍이나 나노신소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한참 전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급등은 최근에 들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뭐 에스티팜은 실질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면 뭐 더블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는 뭐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 2년을 버티지 못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여러분들께 5배 수익을 주면 그만큼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 견뎌내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또 그 정도의 큰 수익을 또 먹을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각자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시면서 주식을 하실 때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모두들 화이팅 하셔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